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CPI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자,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자, 저번 10월 CPI 발표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7%가 오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얘기기도 하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발표에도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지표상으로 저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이 이번에는 다를지 아니면 그게 과연 맞아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전 CPI 발표 당시, 즉 11월 초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CPI가 발표될 당시가 바로 이날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날이 맞습니다. 자, 그날 채권금리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4% 이상에서 3.6%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제가 이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활용하는 지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대표적인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랑 RSI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향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추세 평균 값들이 하방을 진행하고 있는, 즉 진행을 시작한 중간에 CPI 발표가 나왔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을 그리고 있는 위치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채권 수익률 하락이 나왔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위치냐? 지금은 반대로 상승을 막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는 게 좀 흥미롭겠죠. 과연 추세의 중간에서 발표된 상황에서는 반대쪽을 가속화 시켰다면 그럼 이제는 상승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또다시 하방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가격은 동일하게 반대쪽이겠죠. 그쵸? 그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추세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추세를 가속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하방을 향하려는 초입의 단계에서 과연 11월 CPI 발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지수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시에 뭐 환율은 어쨌든 하방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자, 빅스 같은 경우도 당시 자, 이날이었죠. 빅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달랐다고 보여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초입의 모습에서 확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하방을 그리던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보셨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앞서 말씀드린 채권만큼 즉 확연한 추세에서 가속화시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하는 모습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채권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빅스보다는 좀 더 둔감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긴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스토캐스틱 값이라던가 RSI 평균값 같은 경우도 추세 자체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상방을 향하는 초입에서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신다면 자, 이번 CPI 발표의 영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주요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신다면 비슷한 11월 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같은 경우는 하방을 향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한 번에 튀어오르면서
K값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도 비슷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값 자체는 하방을 향하고 있지만 K값 자체가 오늘 이때처럼 똑같이 튀어오르면서 상방을 그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즉,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이전 10월 CPI와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 배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갑자기 K값이 튀어오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지수가 있다면, 자, RS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그려왔다는 거예요. 자, 평균값 자체가 상방 추세를 그리는 와중에 CPI 발표가 나왔었고, 이 지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약간 완만해지는 모습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소한 꺾여 있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를 기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방향 자체가 조금 꺾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RSI 지표가 평균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상대 강도 지수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CPI 발표만으로 반대쪽 방향으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측을 하자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즉 이 추세 자체가 또 이렇게 잡혀가면서 RSI가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성을 가져갈 수 있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전처럼 RSI가 추세가 꺾이는 이 구간에서는 주가도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배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CPI 발표를 통해서 이 변곡점이 다시 하방으로 향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다면 충분히 발표 자체 이후의 행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여지들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S&P 500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다우존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QQQ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이때의 상승 자체가 이렇게, 즉 하방이 나오면서 V자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지만 RSI 자체는 약간 하방으로 꺾여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확실하지 않겠죠. 이때도 이렇게 하방을 그리는 상황에서 튀어 오르면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K값이 맞고 떨어진다면, 근데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뭐 하자는 얘기냐가 아니라, 자,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을 뚫으면서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당분간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은 하방을 그릴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주가를 일일 변동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 높은 시나리오 자체는 하나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번에 RSI가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간이 아닌 한 1, 2주 정도는 하방을 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꽤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꼭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OXX 역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 세벨 에버리지 다른 상품들도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야 라고 보는 것 자체는 이전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러려는 법은 또 없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 방향 전환이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방이 이어져 가는 모습으로 반등이 된다면, 방향이 진행이 된다면 그 흐름 자체는 이전의 추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만큼은 조금 항상 유의 깊게 염두를 해주시면서 내일 CPI 발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은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그대로 베팅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뭐 손실폭이 엄청 큰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히려 손실폭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변동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 즉 선물의 흐름 같은 거는 저번에도 느끼셨겠지만 크게 영향이 없고 어느 순간에 확 바뀌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좀 그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잡아둔 상태에서 그 흐름으로 갔을 때는 조금 대응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